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그 구독 버튼을 누르시지 않은 분들이 상당히 계십니다. 꼭 좀 눌러주시고, 이번 11월 24일 대전에서 열리는 윤창중 정치학교의 많은 관심 그리고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본격적인 칼럼 시작하겠습니다.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세상이 신간을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사화에 맞서 대한민국 나팔수 언론과는 100% 다른 각도에서 현대 정치사를 과감히 기록한 책 윤창중 실록 부활, 윤창중의 처절했던 3년간의 시련을 기록한 자전적 고백 피정에서부터 문재인의 비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기록한 칼춤, 그리고 이번에 나온 부활까지 모두 5권 주문 판매되고 있습니다.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과 자발적인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고 일어났더니 이 전시작전 통제권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안보의 결정적인 이 전시작전 통제권이라는 것이 문재인 임기인 2022년 5월 이전에 미국으로부터 환수될 가능성이 크다는 황당한 뉴스가 터져나왔어요. 이야, 정말 이 문재인은 대한민국 납치범이구나. 대한민국 납치범. 대한민국이라는 이 비행기의 운전석을 강제로 차지한 이 납치범들이, 그 비행기에 동승하고 있는 승객들이 깜깜이 모르고 있는 가운데 지금 자기네들이 생각해왔던 방향으로 마구 끌고 가고 있는 것. 마침내 이 문재인은 전작권까지 파괴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취임해서 1년 6개월 만에. 그래서 앞으로 2022년 임기를 그때까지 마친다면 2022년 5월까지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 통제권까지 완전히 가져오겠다. 이야, 정말 놀라운 그 시나리오입니다. 이 되돌아보면은 그 치밀한 시나리오에 따라서 그 수순을 밟는 거 아니냐라는 그 우리들의 추측, 그 예측이 그대로 적중하고 있는 거죠. 참 소름이 끼칩니다. 그 시나리오를 한번 좀 되돌아보면은 과연 문재인이가 3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한 차례 미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고 했던 그 의도가 과연 무엇이냐, 무엇을 의도했는가를 의심하게 되는 거죠. 아, 그랬었구나. 결과적으로 북한은 미국의 상응 조치가 없으면 핵 폐기를 할 수 없다라는 꼬투리를 잡을 수 있게 해가지고 사실상 핵 폐기 불가를 선언하게 하는 상황, 그 상황까지 문재인이가 도와주기 위해서, 바꿔 말하면 김정은이가 핵 보유국으로서 인정만 받아놓은 상태에서, 인정만 받게 하는 상태에서 결국은 그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게 하는 그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문재인이가 협조한 것에 불과하다. 정말 이건 정말 이 하늘이 무너질 이야기예요.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김정은으로서는 미북
정상회담이 교착된다 해도 손해볼 거가 없는 거죠. 자, 미국으로부터는 핵 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을 받은 거죠. 전 세계로부터. 그리고 이 문재인으로부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경제 지원, 그리고 대북 제재 완화, 그 구멍을 뚫게 만드는 그런 성과, 그런 선물을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뭐냐? 문재인이가 아무런 것도 김정은으로부터 얻어낸 것이 없다. 그런 것을 의미하죠. 그럼 문재인이가 북한으로 하여금 핵 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받게 해주는 효과를 거두게 한 그 행위는 뭐냐? 이거야말로 이적 행위고 여적 행위죠. 자, 첫 번째가 이제 그런 거죠. 문재인이가 의도했던 것은 결국은 뭐냐? 김정은은 김정은으로 하여금 북한의 핵 보유국이라는 그 지위를 인정받게 하는 데에 내가 도와주자. 이건 무슨 악의적인 분석이 아닙니다. 그런 결과예요, 지금. 그걸 지금 김정은이가 모르고 나왔냐 이죠. 모르고 나왔냐. 그걸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라고 그토록 이야기를 했던 거죠, 저희들이. 근데 결과는 뭐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자, 이제 핵 문제는 그렇게 된 거예요. 핵 보유국으로 만들어줬죠. 이 핵 보유국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넘어가지고 무엇을 했느냐면 남북 분야 군사 합의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김정은에게 선물한 거죠. 그래가지고 바로 오늘 2018년 11월 1일을 기해서 대한민국 군대를 완전히 무력화해버렸고 주한미군의 군사활동에도 치명적인 제약을 가져온 거죠. 지금까지 쭉 흘러온 그 흐름을 한번 우리가 반추해보자 이거죠. 그 결과를 또 평가해보자 이거죠. 세 번째, 이같이 그 대한민국 영토를 결국은 뭐냐? 대한민국의 그 영토와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북한의 공격에 일상적으로 취약하게 만드는 거죠. 이제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이제 미국으로부터 할 수 있는 걸 찾아낸 거죠. 그게 뭐냐? 어제입니다, 어제. 11월 1일을 하루 앞둔 2018년 10월 31일이죠. 전작권을 미국으로부터 가져오기로 전격 합의해버린 거죠. 이 전작권에 관한 합의가 이토록 빨리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국민들이 까맣게 전혀 몰랐죠. 전혀 몰랐죠. 이런 합의가 이루어질 거라고는 전혀 몰랐죠. 정말 불량한 정권이죠.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대한민국 납치범들의 소행이죠. 납치범. 전혀 몰랐어요. 워싱턴 펜타곤에서 열린 제50자 안보협의회라는 SCM, 거기에서 어떤 전작권 협의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연기는 모락모락 나왔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전작권을 미국으로부터 환수해 올 것이다. 이런 예측, 그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전혀 몰랐죠. 그런데 지금 이 펜타곤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이 합의한 내용들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게 화려한 말잔치에 불과합니다. 이걸 아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야, 이게 과연 전시
작전권을 한국군이 가져오면서 주한미군이 그대로 유지가 돼? 그리고 한미연합사는 그 미래연합사령부, 미래사라는 것으로 이 바뀌는 거, 그 이름만 바뀌어? 그대로 있어? 그래가지고 주한미군은 대한민국에서 그대로 주둔한단 말이야? 따라서 안보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럴 리가 없는 거죠. 그럴 리가 없는 거죠. 그야말로 웃기는 가설이죠. 거짓말이죠. 거짓말.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이론도 아니, 어떻게 보면 이게 말장난이죠. 말장난. 그러니까 전시작전 통제권을 대한민국이 미국으로부터 가져온다면 이런저런 안보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라고 미국과 이 한국의 그 우려가 그 제기돼 왔죠. 이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지금 말장난을 친 거예요. 그게 뭐냐? 대한민국 한국군 대장이 미래연합사령부라는 것을 이제 구성해가지고 그 사령관을 한국군 대장이 하고, 대장이 부사령관을 주한미군 사성장군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한미연합사에서는 주한미사령관이 사령관을 하고 부사령관을 한국군 사령관, 이 장군이 했는데 이걸 바꾼다는 거예요. 바꿔가지고 주한미군을 그대로 주둔시킨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면 대한민국 그 사령관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령관이 주한미군을 진두 지휘한다. 이건 지금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도.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주둔을 하는데, 또는 미군이 전쟁을 치르는데 다른 나라의 장수, 외국군의 장수한테 지휘를 받는다는 것은 미국이 만들어진 이후 역사상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그런 합의를 한 거죠. 자, 이런 합의를 하게 된 그렇다면 그 배경이 뭐냐? 미국이 왜 이런 합의를 한 거냐? 대한민국이 전략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을 뺄 수가 없어서, 또는 대한민국이 문재인이가 이 전작권을 달라고 애걸복걸하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라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수 없이 해줘야 하는 이유도 있죠. 할 수 없이. 그런데 무슨 이야기냐면 주한미군이 더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에 주둔할 이유가 없어지는 상황으로 간다는 것을 미국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그런 합의를 했다고 봐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이건 정말. 응?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한국군의 지휘를 받는다. 그런데 지금 이 미래연합사령을 보면은 사령관은 한국군이고 부사령관이 주한미군 사령관인데, 그렇다면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군 사령관 밑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라 이거죠. 상상할 수가 없는 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모순이라 이거죠. 그런데 미국은 합의한 것으로 지금 발표했단 말이죠. 그건 뭐냐? 그래, 2022년 5월 달까지 주한미군이 나가는 거 아니냐. 그래, 우리도 나가는 상황이 오는데 그걸 우리가 굳이 따질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방법이 있죠. 그런데 그 미래사라는 거, 미래연합사라는 것이, 그러니까 한미연합사가 미래연합사로 바뀐다는 건데, 그래서 그리고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거 아닙니까 지금. 이것은 여기 엄청난 말장난과 이론적으로만 그럴듯하게 포장한 것이고, 실상은 뭐냐, 결국 주한미군은 미래사라는 상징적 기구, 그 상징적 기구를 통해서 부사령관을 비롯한 극소수의 병력만 주둔시키면서 존재감만 유지하게 하는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냐, 대부분 주한미군은 철수해서 나가는 상황. 그러니까 사실상의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하는 거 아니냐, 아니까 봐요. 그러면 그게 가능하죠. 지금 한미연합사는 명실공히 미국이 전시작전, 정시, 지금 평시작전권은 한국군이 갖고 있는 거죠.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대비한 그 전시작전 통제권을 주한미 사령관이 갖고 있는데, 이게 뒤바뀐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그 밑으로 들어간다. 밑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는 뭐냐면 미래사의 부사령관과 상징적인 그 주한미군 주둔, 그 극소수의 병력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철수한다 이거죠. 나머지는 철수하거나 아니면은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개념이 있죠. 전략적 유연성. 그러니까 극소수만 북박이로 주둔시켜 두고 지금 2만 8천 명이 주둔하고 있는데, 그중에 예컨대 한 3천 명, 2천 명, 1,000명 정도만 상징적으로 주둔을 시킨 가운데 나머지는 계속 다른 나라를 돌리는 거예요. 다른 나라를. 이건 아니 꼼수죠. 꼼수.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미국이 도저히 이 전작권을 달라고 애걸하는, 그 안다라는 이 문재인을 어떻게 상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빨리 벗어나려면은 이런 예컨대 그렇게 한다고 처음부터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한다면은 이 미군 철수 시나리오에 대한 이 공포감이 정말로 가공할 수준으로 폭발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장치로 돼 있다. 미국도 그렇게 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뭐냐, 주한미군을 한반도에서 빼가는 쪽으로 상황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미국도. 그러니까 월남이 1973년 파리 평화협정을 맺어놓은 상태에서 그 미국이 완벽한 4개국 플러스 4개국 플러스 4개국, 소위 12개국의 다국적 평화협정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결국은 뭐였냐, 주월 미군의 철수가 핵심이었죠. 결국은 핵심이라는 말이죠. 그럼 이게 지금 시나리오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결국은 미국으로서도 주한미군을 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결국은 그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만약에 2022년에 전시작전권을 한국에 준다면 그거 좋다. 미래사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미국의 속셈은 거기다가 상징적으로 일부만을 주둔시키고 나머지는 완전히 철수시키거나, 또는 이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원칙, 그런 어떤 포맷, 그런 프레임 속에서 사실상 철수해버리는, 결국은 주한미군이 사실상 한반도에서 손을 떼게 되는, 나가는 이런 상황에 대비한 것이 아니냐.
근데 결국은 문재인은 노리는 게 뭐냐? 주한미군 철수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그동안 너무나 많은 칼럼을 해왔습니다만, 그러면 이 전시작전 통제권이라는 것도 결국은 뭐냐면 주한미군 철수를 유도하기 위한 결국은 그 외곽대리기다. 저는 외곽대리기다. 그러니까 문재인 세력이 갖고 있는 그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 주한미군 철수고, 주한미군을 왜 철수하려고 하느냐? 그것은 연방제 통일. 그게 지구지선의 목표 아니냐 이거죠. 그 프레임으로 보면 모든 게 설명이 되는 거죠. 미국으로서는 문재인이 작전권 환수를 해야 한다고 안달하고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지켜주려고 왔던 그 땅에, 그 영토에, 그 국토의 그 최고 통수권자가 결국은 작전권을 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안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12월에 예정된 한미연합 공중훈련, 미들런트 에이스, 그것도 유예하기로 합의했잖아요.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이제 한미연합훈련 안 하는 거예요. 한미연합훈련 안 하다 보면 한미연합사가 존속할 때까지도 한미연합사라는 것은 유명무실해지는 거죠. 훈련을 안 하는데 그런 한미연합사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러면 한미연합사가 완전히 그야말로 학고방이 돼가지고 이걸 뭐 미래연합사로 바꿔보니 뭐 그건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이 얘기예요 지금. 정말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이야기. 그러니까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그 남북 군사 합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미국으로서도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를 평가한다. 이런 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대놓고 백지화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리고 만약에 미래연합사가 그래요. 하여튼 그렇다 합시다. 100번 양보해서 미래연합사의 사령관이 이제 한국군인데 만약에 북한이 대한민국을 겨냥해서 이 전면전을 감행할 경우에 주한미군 갖고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군 사령관이 예컨대 무슨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주일미군 또는 미국 본토에 있는 그 미군의 증원이나 또는 파견이나 또는 무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전시작전권을 미군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한 거지. 전시작전권을 대한민국 군대한테 줘버리면 대한민국 군대가 어떻게 미군한테 그런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잔명을 유지하고 있는 그 주한미군만 갖고 북한과 전쟁을 하는 거죠. 게임은 뻔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안위는 이렇게 난도질 당하고 한미 동맹은 완전히 파탄으로 치닫고 있고 정말 그래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참 고래고래 참 외치고 또 좌파들은 길길이 날뛰고 평화 하면서 이로 인해 가지고 국론은 참 남남 갈등으로 이 완전히 두 조각으로 양분이 되어 가지고 해방 후 참 최악의 좌우 대결을 계속하게 그 만든 그 장본인이 바로 문재인이고 문재인의 집권이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대한민국 영토까지 이 중국산 이 태양광 패널로 완전히 도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경제는 국가 부도, 이 파탄, 이 직행열차 이미 탔다고 그렇게 외쳐대도 소득 주도 성장 타령 계속 하고 있죠. 그런 문재인이가 오늘 2019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한다면서 국회에 나가서 뭐라고 했느냐.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포용 국가를 만들자고 이런 헛소리를 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상황이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문재인 집권 때문에 이렇게 아파하는데도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이 포용 국가를 만들자. 누구나 잘 먹고 잘 사는 완전 공산 사회주의 국가 만들자는 거죠. 참 기가 막힐 이야기입니다. 문재인이가 끝이 나면 저들만의 참 기고만장한 국가 파탄도 끝이 나겠죠. 지금의 권세가들이 어떤 상황에 부닥칠지 제가 볼 때는 눈에 선합니다. 나라를 이렇게 망친 자들이 계속 편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계속 편하게 살게 해서는 안 된다. 저도 극단적인 말은 가급적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시대를 살아가는 한 국민으로서 나라를 이렇게 망친 자들은 반드시 후과를 치르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독 버튼도 꼭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세상이 신간을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사화에 맞서 대한민국 나팔수 언론과는 100% 다른 각도에서 현대 정치사를 과감히 기록한 책 윤창중 실록 부활, 윤창중의 처절했던 3년간의 시련을 기록한 자전적 고백 비정에서부터 문재인의 비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기록한 칼춤, 그리고 이번에 나온 부활까지 모두 5권 주문 판매되고 있습니다.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과 자발적인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